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이는 37살이고 회사 직장 다니면서 좀 부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걸 뭐 좀 본업까지 좀 끌어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컨설팅에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전에 네. 위탁 판매랑 네. 부업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는 성과가 그래도 조금 나왔나요? 매출이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1,500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월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강의를 혹시 듣고 그것도 나온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대표님이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아, 참고해가지고 네. 했는데 좀 약간 좀 잘못된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위탁 판매 때 판매하셨던 아이템 여쭤봐도 되나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샴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 화장품이랑 샴푸 이런 쪽이 마진이 높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네.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자리 잡고 네. 있는 시장인데 이 위탁셀러로 그 제품을 경험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매출은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은 잘 나왔는데 네. 그 브랜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계산권 메일이 그쵸, 엄청나게 네. 받고 그다음에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올리신 거. 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제재가 심해지고 네. 있고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네. 쿠팡 쪽에서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위탁 판매로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심하면은 역마진까지 나는 광고비 빼고 부가세 빼고 나면은 역마진까지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들이 중국 사입으로 넘어오시는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드신 아이템들을 보니까 아직 소싱하기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결핍을 먼저 봐야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물리치료가 있다고 하면은 허리가 아픈 분들은 다 비싼 거예요. 네. 효능은 거의 다 비슷한데 네.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냐? 그게 결핍 차이예요. 이 결핍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 사입을 할 때도 어떤 아이템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은 이런 결핍이 깊구나 낮구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쿠팡 광고 세팅이 안 나온다, 뭐 수요는 많은데 내 물건은 안 팔린다. 사실 이거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갔는데 10걸음 뒤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팡 광고 세팅을 만약 정말 잘해드린다면 뭐 잘해드린다는 말도 사실 웃기긴 한데 쿠팡 세팅을 잘 바꾼다고 해서 물건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선 일상생활에서 네.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봐요. 네, 아마 강의에서도 나왔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가평 글램핑을 놀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연관 검색어에 항상 가평 글램핑 준비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그거를 왜 검색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왜 검색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놀러 갈 때 이제 필요한 거를 네. 챙겨 가야 되니까. 그렇죠. 놀러 네. 갈 때 필요한 거를 챙겨 간다가 이제 1차적이고 네. 거기서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글램핑을 갈 때 이왕이면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글램핑 가서 막상 재미도 없고 여행을 망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려는 결핍에서 나온 게 이제 그런 검색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일단 지금 광고 어떻게 하죠? 이런 것보다는 마인드를 판매자 마인드로 그런 네.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글램핑 준비물을 봤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캠핑 의자도 있을 것이고 캠핑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일단 중국 사입이니까 장작을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부피도 막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무게도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은 캠핑 의자랑 캠핑 테이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캠핑 의자 이미 너무 많이 팔고 있고 네. 캠핑 테이블도 너무 많이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거기가 오류입니다. 거기가 오류고 네. 그러면 나는 내 캠핑 의자는 가평 글램핑 가는 사람들한테만 팔아야겠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접근을. 그러면은 이제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요가 너무 좁지 않아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가평을 접수했으면 접수라고 표현할게요. 가평을 접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고향을 접수하고 네. 그 다음에 서울을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보통의 요즘에 잘 파는 셀러들의 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셔야지 이 타겟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한 명의 타겟 일단 한 사람만 설득을 먼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도 해보셨나요?
네이버도 같이 해보긴 했는데 네, 어렵죠, 네이버. 예. 네. 일단 뭐 기존의 그 블로그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조금 해보긴 했거든요. 체험단도 사실 중요한데 이 영양제 시장에서는 사실상 카페 바이럴이 제일 좋아요. 네, 카페 바이럴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생각 없이 사는 제품이 아니에요. 네. 사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체험단이 뭐 아예 망했다가 아니라 체험단도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데 이 영양제 시장에서 효율이 그만큼 나오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강아지 영양제는 우리가 카페 속에 깊게 침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가 요즘 뭐 눈에 관련된 심지어 노견인데 네. 노견 전용 영양제가 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좋더라 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굳이 언급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노견 키우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카페 바이럴을 안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조금 댓글 정도만 남겨본 네.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핫딜이라고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좀 진짜 해야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돈을 좀 태워서가지고. 네, 그런 네. 부분에서도 사실 태워도 되고 네. 근데 이것도 성향에 따라 나뉩니다. 내가 핫딜로 일단 어느 정도 구매 건수 쌓아서 네. 상위에 놓을 건지 네. 라는 작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핫딜 해가지고 나는 일단 재고를 빨리 털고 싶다 네. 라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말 다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어느 정도 시간 쓰이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가면서 그런 거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정 핫딜이 아니더라도 사실 강아지도 강사모 카페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 카페가 은근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혀보면은 강아지 이 영양제 시장이 꼭 강아지 카페만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왜냐면은 강아지 카페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뷰티 카페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뷰티 카페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은 우리 타겟은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 관련된 카페만 가입해서 홍보를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타겟이 일단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노견을 어느 정도의 분들이 많이 키우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만약에 40대 어머님분들이 많이 키운다 네. 라고 하면은 40대 어머님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테니스 카페에서 눈 영양제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강아지 카페에서만 강아지 용품을 파니까 네. 단가만 높아지는 거예요. 아. 강사모 카페 제가 알기로 엄청 비싸거든요. 네. 왜냐면 강아지 중에서도 또 탑티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썼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뭐 광고비는 많이 했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네. 이런 게 비싼 데만 가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타겟이 일단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관절에 좋다고 하고 눈 영양제 보고 사러 왔는데 관절이 나오면 사람들은 바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스텝이 잘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걸까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자꾸 세팅해서 찾으려고 해요. 네. 어떤 세팅, 어떤 부분, 어떤 게 잘못돼서 라고 해서 세팅만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부터 게시글 5개씩 써보세요. 게시글 5개씩. 근데 뭐 강의 한번 정독해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게시글 5개라고 해서 눈 영양제에 대해서 쓰지 마시고 네. 일상적인 거. 네. 네. 그리고 또 마침 강아지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팔기 매우 너무 수월한 조건이에요. 네. 정말 너무 수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거부터 산책하는 것부터 올리세요. 네. 5개씩. 카페 5개에서 게시글 5개씩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거기 카페에 스며들고 침투를 한 다음에 핫딜을 하든 네. 내가 홍보를 하든 해야 욕을 안 먹고 네. 탈퇴를 안 당하고 그래야 구매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노출이 안 나온다면 내가 만들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아까 세부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검색 수라고 하죠.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도 일단은 그렇게 좀 바꾸는 거를 추천하시는 건지. 이제 강아지 영양제와 눈 영양제 예. 검색수 차이가 많이 나요. 눈 영양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도 있는데. 있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노견으로 노견이라던가 갈 아니면 경우에. 뭐 아이라던가 네. 뭐 포메라던가 그렇게 네. 예, 키워드 수가 보면 확연히 좀 줄기는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 노견 영양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적을 뿐이지 네. 노견을 키우는 분들도 눈 영양제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메리트가 되는 거죠. 네. 이 눈 영양제 시장에서도 이 사람은 노견 전용으로만 파는구나 네. 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너무 검색수가 적고 수요가 적어서 안 팔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돈은 더 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녹연 영양제 한 다음에 대표님이 어느 정도 리뷰가 쌓고 네. 상위로 가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좋아졌다면 거기서 이제 눈 영양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예요. 눈 영양제에서 잘 팔리면 관절까지 건드는 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위탁 제품이다 보니까 자유도의 한계가 있어요. 네, 원래는 뭐 다른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위탁이다 보니까 제품을 못 건드리잖아요. 지금 일단 건들 수는 사입을 아, 했기 그래요? 때문에 건들 수는 있어요. 네. 만약에 건들 수 있다면은 저는 일단 패키지도 다시 할 것 같아요. 아, 패키지도. 네, 패키지도 애초에 뭐 지금 해피패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냥 패키지에서도 그냥 노견 전용이라고 붙일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영양제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다들 뭐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저였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늘릴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바이럴 하기도 쉽거든요. 네. 왜냐면은 대안이 없잖아요. 네. 노견 분들은 뭐 먹나요? 이런 거에도 달리는 게 뭐 그냥 어디 영양제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전문성도 챙기면서 저는 금액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근데 저라면은 네. 일단 이거 터시고 중국 사입 하시는 네, 게 저도 일단 그걸 일단 최애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중국 사입에 관해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중국 사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결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입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가라던가 단가가 보통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원가가 뭐 예를 들어 1,000원에서 1,500원짜리가 있으면 그래도 한 10,000원은 좀 넘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광고비랑 이제 마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일단 지금 또 경쟁 제품이 더 싼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이 높아도 좀 더 나만의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게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우선 저희 최근 성과 보셨나요 혹시? 카페에 네, 봤어요. 올라. 네. 그분도 네. 네, 그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와서 비싸게 파시거든요. 네. 제가 그런 방향을 또 추구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누구는 싸게 파는데 내 건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더 어렵죠. 근데 제가 만약에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면 5,000원에 팔 수 있는데 3,000원에 파실 거예요? 5,000원에, 그쵸? 이 판매자 입장엔 다 똑같아요. 무조건 더 비싸게 판매하고 싶은데 초보자분들이 왜 자꾸 이런 걱정을 하냐? 네. 명확하게 말하면 비싸게 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비싸게 팔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 중국 사입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렴하다고 잘 팔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비싸다고 안 팔리지 않아요. 네. 네, 이것도 아셔야 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싸게 팝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나는 싸게 파서 많이 팔아서 뭐 돈 벌어야지 이런 거는 요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한국에서 요즘 비싼 게 더 잘 팔립니다. 네. 이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비싸면은 몰라도 네. 좋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판매자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좀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애매한 게 일단 판매가를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지는 잘 않습니다. 네. 우선 경쟁 시장을 좀 보는데 혹시 평소에 궁금하신 제품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한번 쿠팡에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그래도 네. 좀 강아지 쪽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저는 네. 좀 봐왔던 게 이게 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일단 뭐 강아지 옷, 네. 옷도 조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방석이나 의자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고민해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단, 반려견을 네. 키우시다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눈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 계단. 네, 계단까지. 근데 계단 같은 경우 로켓 배송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네. 볼게요. 우선 계단부터 보면요, 말씀 주신 대로 로켓 배송이 너무 많고 네. 사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권하지 않는 거지 네. 다 팔 수는 있어요, 사실상. 네.
이 강아지 계단 그러면 어떻게 파냐? 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봤을 때 일단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강아지 계단의 결핍이 뭔지 네. 그걸 보셔야 돼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소파에 있는 거 보니까 강아지가 뭐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될 만한 결핍이 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쉽게 혹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형태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의자 형태도 있고 네.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형태로 저희 강의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부여하는 네.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인데 강아지 계단은 무조건 이러한 형태 쓰셔야 된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 이러이러한 거고 뭐 슬개골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부여가 돼서 비싸게도 팔리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런 거는 또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설득이 돼야 되고 보통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네. 뭐 그 의사분들 네. 네, 그런 의사분들의 그런 뭐 의견이라든가 뭐 그분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좀 들어갔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수의사분들 네. 이제 통해 가지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수의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의사까지 써서 광고하는데 강아지 계단은 어렵다가 아니라 네.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타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우리 계단 형태만의 또 타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뉜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수의사 써서 잘 팔리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수의사를 왜 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수의사를 쓰면은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수의사가 쓸 정도 아직 자본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신뢰를 올릴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아니면은 뭐 60일간 뭐 무료 교환 방법을 네. 해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강아지 계단을 배송해드린 다음에 뭐 QR코드로 사용 방법이나 뭐 살균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 쪽에서 신뢰도를 조금씩 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 될 것 같고 강아지 옷 한번 볼까요? 네. 이 강아지 옷 시장을 보면은 네. 금액대가 네.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3,000원짜리 있고요, 네. 5,000원짜리 있고, 네. 11,000원, 뭐 8,000원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네. 로켓 배송도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중국에서는 뭐 저렴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뭐 비싼 재질도 아니고 네. 뭐 가볍고 하니까 한데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이 1위부터 10위 중에 네. 그냥 똑같은 제품 어떤 거 팔 것 같으세요? 대표님이라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그래도 요게 조금 제일 귀여운 2위요? 네. 아, 2위 제품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2위 제품? 그냥 일단- 귀여워서? 네, 일단 제 강아지에 입힌다면 네. 가장 귀여울 것 같아서. 네. 귀여울 것 같아서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우선 이 강아지 옷 시장을 제가 잠깐 보면은 일단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네. 금액대가 낮다 보니까 네. 이거는 흔히 말해서 판매자만 개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아. 커요. 그리고 프리 사이즈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소형견도 있고 어, 중형견, 그렇죠. 대형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아지 옷 사이즈도 제각각일 거고 네. 그리고 색상도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뭐 파란색도 있고 뭐 이런 농구도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강아지 옷을 판다면 무조건 핸드메이드로 갑니다. 핸드메이드. 무조건요. 네, 무조건 핸드메이드로 가서 옷 한 벌 있죠? 이런 네. 거 한 벌. 네. 이런 거 한 벌에 한 5, 6만 원에 팔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중국 사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긴 하지만 네. 제가 또 이제 제조랑 이런 브랜딩도 알려드리잖아요. 네. 강의해 보시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번에는 중국을 깔 것 같아요. 아. 중국산 사지 마라. 강아지 옷 아무거나 입히지 마라. 네. 한 번 사면은 찢어지는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네.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음. 제가 만약에 이제 핸드메이드,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좀 명품을 모방할 것 같습니다. 명품을 뭐. 네. 가끔씩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좀 막 샤넬 스타일, 네, 뭐 디올 있습니다. 스타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샤넬 스타일을 2만 원에 팔면 오히려 더 안 팔릴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판매하시는 그 판매자분들이 있어요. 그냥 중국 공장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걸 샘플 떠가지고 네. 한국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것 같아요. 아, 커스터마이즈. 네. 근데 이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냐? 디자인을 우린 모른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디자인 모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살짝 모방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샤넬 이런 거 생각하면 제니님 많이 네,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니님이 옷 입는 스타일 네. 이런 거 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만 따올 것 같아요. 아. 뭐 제니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브로치를 했다. 네. 그러면은 강아지 옷에다가 해바라기 브로치만 한국에서 하나 제작해서 만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5, 6만 원의 마케팅만 잘하면은 네. 팔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5, 6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쿠팡은 안 들어갑니다. 아, 쿠팡 안 들어가고. 네. 왜냐면은 쿠팡 플랫폼에 또 이제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네. 쿠팡은 이미 이런 식으로 저렴한, 5,000원 네. 이런 저렴한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판다면은 뭐 자사몰이나 네.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팔겠죠 차라리. 네. 5, 6만 원 해가지고 만약에 강아지 옷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음. 이거는 강아지 옷은 네이버 바이럴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인스타에 돈을 좀 태울 것 같아요. 인스타. 네. 인스타에 돈을 태우고 막 광고 소재 같은 경우도 막 내가 뭐 만들지 고민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쁜 강아지 사진 한 네. 장만 올려서 광고 계속 돌릴 것 같아요. 아, 네. 감성만 나게. 그거는 뭐 하면은 금방 네. 팔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비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보통 보면 이제 한 개씩 판매를 하시니까 네. 저는 뭐 세네 개를 묶어가지고 세트로 좀 네, 판매를 좋습니다. 해볼까? 네, 막 묶어서 판매하는 네. 것도 좋은데 일단 제가 그 작전을 왜 권하지는 않냐면 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됩니다. 네. 네. 세네 개 묶어서 네. 얘네들보다 더 잘 팔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한 개 팔 때 많이 안 남아요. 아, 3장 묶어서 한다고 해도 네. 돈이 많이 안 남고 수수료 내고 쿠팡 네. 수수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고 뭐 하고 하면은 네. 사실상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3개를 묶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각기 다른 옷을 묶어서 줄 거냐 네. 아니면 똑같은 옷만 줄 거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는데 아마도 네이버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또 네이버에는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작전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네. 봤을 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음, 내가 정말 싸게 1+1+1을 해서 팔 네. 건지 아니면은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 구매하게 할 건지 네. 이건데 아마도 그 작전만으로는 이 강아지 옷 시장에서 네. 못 살아남을 거예요. 음. 네. 왜냐면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겁니다. 네. 이 옷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포지션 전략이죠. 네. 내 제품을 어떤 포지션에 놓냐 이 차이인데 저는 저렴한 쪽 말고 비싼 쪽에 놓는 거죠. 비싼 쪽. 쪽에 놔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해서 파는 거죠. 사실 이런 강아지 옷 같은 거는 마케팅은 어렵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은 출연을 강아지가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뻐 보이면 사람들은 삽니다. 일단 봐도 이게 사실 옷 같은 게 정말 좀 조금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 다 다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취향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타겟 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을 우리가 아까 모방한다라고 네. 가정했으면은 20대 여성분들만 노리는 거죠. 네. 아. 거기서 또 어떻게 들어가요? 20대 여성분들 중에서 네. 저 같으면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강아지 사진을 자기 피드에 올린 사람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처음에 협찬해주고 뿌려주면은 네. 또 그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한 번 사서 입으면 친구들한테 다 뿌려줘요. 네. 거기서 이제 재구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작전을 모르고 그냥 예쁘니까 우리는 다 팔아야지 하면은 또 안 팔린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네. 타겟이 중요하고, 네. 왜 포지션이 중요하고, 왜 결핍이 중요한지. 네. 이런 게 먼저 돼야 내가 그런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아, 얼마에 팔지? 아, 얼마에 팔아야 남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깊구나. 네. 그러면은 예쁜 거 하나 만들어주면은 6만 원에도 사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많이 남겠죠. 뭐 한 벌 팔 때마다 그래도 3만 원씩 남지 않을까요? 네. 그게 낫죠. 무조건 마진이 깡패입니다. 네. 어떻게든 깡패예요. 혹시 그러면 방석도 한 번만 좀. 네네. 분명히 여기도 조금 괜찮은 시장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선 강아지 방석을 보는 것도 좋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 강아지 방석에 대해서 네. 어떤 호감을 느끼신 건지 네. 아니면은 뭐 강아지 방석은 이렇게 팔면 돈이 되겠다라고 느끼신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네. 생각했을 때 이제 금액이 생각보다 이제 중국 사입에도 좀 저렴하게 들고 와서 가격대 보니까 꽤 괜찮게 팔 수 있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되게 이제 포근해서 좀 많이 뒹굴고 누워있는 장면으로 이제 좀 결핍을 좀 풀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연출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호감이나 이런 거를 소비자들한테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네. 강아지 방석 자체도
뭐 16,000원대, 뭐 만원대, 2만원대가 많네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프리미엄 부여가 들어가야 한다. 프리미엄. 네. 이 프리미엄 부여가 근데 어디서 넣을 거냐, 이 뭘 넣을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제품의 변형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네. 형태의 변형을 줄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이 형태의 변형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타겟을 나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비싸게 팔리는 제품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제품 보면은 못 보던 제품인데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못 보던 제품일 수도 있지만 이미 있던 제품인데 내가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는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갑니다. 네. 네. 강아지 방석도 제가 아는 데 중에 아르르 있죠. 알죠, 네. 아르르. 아르르가 되게 뭐 매각했었나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아르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아르르 네이밍이 아마 꿀잠 방송인가 네. 뭐 수면 방송인가 네.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미 거기 네이밍부터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꿀잠 방석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꿀잠인 이유부터 나오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싸게 파나요? 비싸게 비싸게, 팔죠. 네. 89,000원 막 10만 네. 9천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도 다 그렇게 팔고 싶잖아요. 네. 당연히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팔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도 네이밍 신경 쓰고 어느 정도 형태 신경 쓰고 소재만 좋으면은 걔네들은 대기업이니까 너네 10만 원에 팔아. 우리는 한 6만 원에 팔게. 네. 이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방석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들이 이런 방석 보고 나서 네. 이거 지금 2만 원이네? 근데 네. 내가 중국에서 한 3,000원에 가져올 수 있어. 네. 그러면은 나는 한 17,000원, 18,000원에 팔아야겠다. 네. 이렇게 하잖아. 얘네보다 싸게 팔잖아. 네.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강의 들었으니까 뭐 한 22,000원에 팔아봐야겠다. 네. 이러니까 안 팔리죠. 소비자들은 요즘 점점 똑똑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마케팅을 잘하거나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웬만큼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을 아직 그렇게 잘 다루시진 못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전략을 다르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네,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 패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요. 강아지가 잘 때 어떻게 눕는지랑 네. 강아지가 하루에 뭐 수면하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을 다 프리미엄으로 엮는 거죠. 만약에 강아지가 옆으로 잔다라고 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옆으로 자기 가장 편한 방석 이런 식으로 저는 프리미엄 부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도 뭐 이렇게 뭐 디귿자로 해가지고 네. 강아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편해하는 각도는 네. 뭐 60도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60도입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른 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꿀잠 방석이라고 했다면은 네. 그거 상표권 하나 내주고 하면은 애들이 못 따라오죠. 그런 식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는 거죠.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잡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면은 똑같은 제품도 너무 많기도 한데 네. 이 똑같은 제품도 누구는 잘 팔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런 데서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